교과서 132쪽 근대의식의 확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바로 위에 있는 탐구 자료를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자, 나는 대안에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연설은 바로 1898년 독립협회가 주최한 관민공동회의 개막 연설을 한 백정인 박성춘입니다. 이 백정 출신의 백정의 그 박성춘이가 어떻게 당시에 그 정부 대신과 함께 그 국정을 논의했던 그 관민공동회의 이 개막 연사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이제 근대 시기에 바로 이제 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평등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다. 이런 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1894년에 우리가 이제 갑오개혁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신분제도가 이제 철폐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2000년 이상을 내려왔던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이제 철폐가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이 평등사회로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자, 오른쪽에 필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등의식, 여성의식의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자, 뭐 그 전부터 평등사회로의 이행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1801년에 순조 때죠. 공노비가 이제 해방되고 1882년에 모든 계층의 관직 진출이 허용되고 그리고 이제 1884년에 요 갑신정변 때 인민평등권을 확립하라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제 이 14개조 정강에 있었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중요 표시도 했었잖아요. 그죠? 인민평등권의 확립은 바로 신분제도를 철폐해라라고 하는 주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고 3일 천하로 끝나죠.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 12개조를 보면 자 노비문서를 소각해라 이런 주장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신분제 폐지 요구가 결국 1894년에 갑오개혁에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신분제도를 이제 철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신분제를 폐지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러한 신분의식이 없어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협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에 등장한 자 애국계몽운동 단체라든지 자 이러한 단체들이 이제 민중을 계몽하면서 자 이 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이제 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독립협회의 그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독립협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운동을 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바로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이 의회 설립운동 이렇게 되는데 그 자유민권운동이 바로 자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의 자유권 및 재산권 보호운동이었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그 다음에 인권, 민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이 민중들의 정치 사회 의식이 이제 고양되면서 점차 이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사상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98년에는 자, 서울의 양반 출신의 부인들이 자, 이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여권 통문은 1898년 그 서울에 북촌 여성 300여 명이 뜻을 모아서 발표한 선언문으로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좀 가져야 된다. 여성의 참정권, 노동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할 것을 주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선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여권 통문으로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 통문을 발표한 여성들이 이 한성의 여성들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성 단체 이제 찬양회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찬양회가 중심이 돼서 순성 여학교라고 하는 이제 학교를 설립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대 교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근대 교육은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 이후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이거는 좀 시기를 좀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는 바로 국가에서 세운 학교가 아니라 바로 사립학교죠. 1883년에 함경도 덕원부의 주민들이, 덕원부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원산이죠. 그 원산의 주민들이 세운 이제 원산학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리켰다. 근대 학문과 이제 무술을 가리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3년에 동문학은 정부에서 설립을 했는데, 이제 학교라기보다는 영어 강습소입니다. 이게 정부의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영어 강습소고, 자, 이제 유경공원이죠. 1886년인데요. 요게 이제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관립학교, 공립학교인데, 여기에는 이제 양반의 그 상류층이죠. 상류층의 자제들을 좀 뽑아서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죠. 바로 이제 헐버트, 뭐 길모어, 벙커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이제 근대 학문, 뭐 영어라든지 수학, 지리, 정치 등의 근대 학문을 교육을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가 이제 유경공원입니다. 이 유경공원이 설립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동문학은 폐교가 되고, 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883년인가요? 보빙사로 갔었던 이 민영익이 이 건의를 해서, 정부의 건의를 해서 만든 학교가 이제 유경공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1890년대 갑오개혁기죠.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교육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를 하죠. 이 조서에 따라서 자,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 이 관립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근대 학문을 교육하고 근대적 교과서도 이제 편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 1880년대 요 윗부분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 1880년대는 자, 개신교 선교사 계통의 학교가 설립이 됐었는데, 그 유명한 이제 배이경이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뭐 숭실학교, 배화여학교 등. 그래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근대 학문도 교육하고, 자,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교육도 했었다. 특히 이제 이 이화학당을 다녔던 우리 민족의 누나가 누구죠? 바로 이 유관순 누나죠. 바로 이 충남 천안 병천 아운의 출신인데,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내줬는데, 그 다녔던 학교가 이제 이화학당이죠. 자, 나중에 이제 3.1운동 공부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0년대는 교육입국조사 반포했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190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900년대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에 교육과 언론과 종교 등의 문화활동과 산업진흥활동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 바로 그 운동이 애국개몽운동이죠. 그 맨 앞에 나오는 게 교육운동이죠. 그래서 그 1900년대는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사립학교들이 생겼죠. 대표적으로 신민회가 세운, 자, 이 신민회 활동에서 우리가 공부한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 그리고 여기 써있진 않지만 뭐 양정의숙, 휘문의숙, 숙명학교, 진명여학교, 보성학교 등등. 특히 이제 이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사립학교들은 당연히 우리 민족의 그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많이 했었죠. 개신교 선교사 설립학교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당연히 1900년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직전에 이러한 이 애국심을 기르고 민족의식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를 탄압을 하죠. 그래서 사립학교령을 1908년에 만들어서 많은 사립학교들을 탄압하고 폐교를 시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이 뭡니까? 이 역사 연구,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연구, 그 다음에 신문에 대해서, 근대 신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오른쪽에 필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학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국학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학의 줄임말이죠. 바로 우리가 한국인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과목, 바로 뭡니까?
국어와 국사, 즉 국어와 한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 연구는 자 여기 이제 이게 교과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 사실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미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07년에 그 정부 내 국어 연구기관인 국문연구소를 설립했는데 바로 이제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돼서 이 국문연구소가 운영이 됐고 그 주시경 선생은 이제 국어의 문법을 연구한 책인 국어 문법을 편찬을 하는데 이 국문연구소에는 주시경 선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두법 보급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도 있죠. 이런 사실은 이제 종두법을 보급하려고 보니까 당시 이제 조선의 민중들이 대한제국 국민들이 민중들이 한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지석영은 의사이면서 또 국어학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연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어나 특히 이제 한국사는 이게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서 한국사를 연구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그 국권 상실의 위기감 속에서 영웅전이라든지 외국의 흥망사 등을 이제 저술해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교훈을 얻게 만드는 그러한 애국계명운동의 일환으로서 한국사를 연구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쓴 을지문덕전, 여러분들 을지문덕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수나라가 뭡니까 이 100만이 넘는 그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30만 명의 별동대를 지금의 청천강, 그 당시 지명은 살수에서 거의 몰살시켜버린 우리 민족의 영웅이 바로 고구려 영웅이 을지문덕 장군이 되겠죠. 살수대첩의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바로 이제 임진왜란의 주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영웅전을 저술하면서 당시 이제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만들어줬던 게 바로 이제 이러한 영웅전의 저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국사 연구에서는 이제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채호 선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1908년에 바로 이제 그 인기 있던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에 50여 차례 이 연재한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역사를 서술할 때는 바로 우리 민족을 중심에 놓고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 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채호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채호 선생이 대한매일신보에 50여 차례 연재한 자, 역사 사론이죠. 우리 민족을 중심에 놓고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근대 신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대 신문도 1880년대와 1890년대 이후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중요하니까 좀 참고적으로 좀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은 바로 방문국이라고 하는 근대 시설물에서 발행했던 한성순보가 되겠죠. 이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그래서 이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인데 이 한성순보는 순한문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제 한성순보를 이제 발간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제 이 박용혜입니다. 이 한성순보는 바로 그 한국 최초의 이제 신문이면서 바로 이제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었고 정부의 그 개화 정책, 국내외 정세를 소개할 목적으로 발행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영효가 이걸 발행했다 그랬죠. 근데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갑신정변은 바로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등이 급진개혁파가 일으킨 사건으로서 당연히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이 한성순보를 계속 발간할 수가 없죠.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을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이제 그 폐간됐다가 1886년에
한성 주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이 주보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겠죠. 그런데 이 한성 주보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광고가 들어가죠. 바로 독일 상사 세창 양행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광고가 최초로 들어가는 게 86년에 한성 순부의 뒤를 이은 한성 주보입니다. 그래서 시계, 유리, 램프, 옷감, 성냥 등을 이제 뭡니까 판매하는 독일 상사 세창 양행의 고백이라 그래서 최초로 광고가 들어갔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1890년대 이후의 신문들을 보겠습니다. 이 독재황이죠. 자, 독립신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서재필이 발간했고 순한글이고 자, 민중계몽을 위해서 이제 발간한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민간인이 발행한 신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총 4면으로 되어 있는데 3면은 한글로 되어 있고 순한글이죠. 마지막 면은 이제 영문판으로 발간을 해서 이제 이 해외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의 어떤 내용을 정보를 알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국신문 이종일이 발행했고 순한글입니다. 순한글이다 보니까 서민층과 부녀자들이 많이 읽었고요. 1898년에 남궁옥이 발간한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인데 자, 중요한 건 용어가 딱 하나죠. 바로 을사늑약 직후에 바로 장지연이 쓴 신라 방성대국으로 유명한 게 황성신문이죠. 바로 오늘을 목놓아 크게 우노라라고 하는 자, 논설문이죠. 자, 그리고 1904년에 자, 이 양기탁과 자, 영국인 베델, 한국인은 배설이죠. 자, 어니스트 베델이 공동사장으로 발간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 이 영국과 일본이 지금 이 영일 동맹 사이죠. 그래서 그 베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의병운동, 항일 의병운동을 높이 평가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국채보상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배경이 뭡니까? 바로 그 양기탁과 배들을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로 이제 이 뭡니까? 이제 그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양기탁은 이제 구속을 했고, 베델은 일본이 영국 정부에 자꾸 이제 요청을 이제 하면서 자꾸 베델 추방 공작을 이제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벌금과 금고형을 베델이 이제 선고받았는데 37살에 이제 사망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한국을 사랑한 베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천도교의 기관지인 만세보도 있습니다. 천도교는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가 천도교로 이름을 개칭했죠. 그래서 여성교육과 여권 신장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었던 신문이 천도교 기관지인 만세보죠. 자, 이러한 어떤 이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의 애국심을 높이는 이런 신문들을 또 일제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1907년에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자, 우리 민족 신문을 폐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일제 강점기에는 매일신보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총독부의 기관지로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중요 표시를 한번 할까요? 132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 여기 밑줄을 좀 치시고 백정, 박성춘의 관민공동의 개막연설이었고요. 요 밑에 이제 여권통문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예, 밑줄을 좀 치고 자, 이 서울의 북촌 부인들이 발표한 여권선언문 여권통문이고 그들이 조직한 여성단체 찬양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여학교 순성여학교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자, 133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대 교육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 유경공원이죠.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한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죠. 우리 바로 청주 출신입니다.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실론 네모. 그래서 민족을 중심으로 한 우리 역사의 체계화를 모색 네모. 자, 오른쪽에 필수 탐구자료 신채호의 역사관 네모 치고 별표를 치고요. 바로 이 독사실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다. 역사를 빼면 민족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관념이 크지 않다. 그래서 역사가 책임이 무겁다. 고로 역사를 서술할 때는 우리 민족을 중심에 놓고 서술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근대 신문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방문국에서 발행한 한성순보, 네모. 자, 한국 최초의 신문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최초의 민간인이 발행한, 서재필이 발행한 신문은 독립신문이죠. 밑줄 치고. 자, 1900년대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신문, 대한매일신보. 자, 베델과 양기탁이 공동 사장이고요. 의병 활동을 호의적으로 보도 밑줄, 국채부상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다 밑줄을 치겠습니다.